1화 숲속의 불청개. 캠퍼스 커플 지훈과 수아. 또 다른 캠퍼스 커플 민준과 혜린. 풋풋한 대학 생활의 낭만을 만끽하던 4명의 친구들은 종강을 기념하며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 여름 우리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 활기찬 수아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디든 떠나자. 바다, 계곡, 아니면 캠핑? 캠핑이라는 지훈의 말에 혜린은 꼼꼼하게 캠핑 장비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민주는 캠핑 벌레 많지 않을까? 라며 걱정했지만 결국 모두 캠핑에 찬성했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넉넉치 않은 대학생 주머니 사정에 맞춰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분위기 좋은 캠핑장을 찾아야 했다. 며칠 밤낮을 인터넷 검색에 매달린 끝에 수아가 마침내 보물 같은 곳을 찾아냈다. 여기 봐, 어둠골 캠핑장.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데 가격이 엄청 싸. 후기 보니까 자연경관도 끝내주고 밤에는 별도 쏟아진대. 어둠골이라는 으스스한 이름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저렴한 가격과 아름다운 자연에 끌린 네 사람은 망설임 없이 어둠골 캠핑장으로 2박 3일 캠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기고 장을 보고 드디어 캠핑 당일 네 사람은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어둠골을 향해 출발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몇 시간,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차는 점점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된 지 오래, 휴대폰마저 불통. 캠핑장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좁고 험해졌고 주변은 온통 짙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수아가 지도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우회전 맞지? 어둠골 캠핑장. 이름은 진짜 으스스하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수아야. 이름만 그럴듯하게 지은 거지.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닐 거야. 캠핑장 후기들도 다 좋았잖아.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어둠골이라니 왠지 밤에 무서운 거 나올 것 같지 않아? 혜린이 민준을 핀잔 주며 말했다. 민준아, 또 시작이다. 무슨 귀신이 나온다고 그래? 여기는 그냥 깊은 산속 캠핑장일 뿐이야. 걱정 마. 내가 호신용 스프레이도 챙겨왔으니까.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호신용 스프레이? 곰이라도 나올까봐? 어둠골에는 곰 말고 진짜 무서운 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여기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라든지. 지훈이 수아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수아야, 그런 썰렁한 농담은 그만하고 길이나 잘 봐줘. 길 잘못 들면 오늘 밤 텐트도 못 치고 숲속에서 노숙해야 될지도 몰라. 그들은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수아의 말에는 어쩌면 섬뜩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둠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캠핑장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져 갔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어둠골 캠핑장에 도착했다. 캠핑장 입구에는 어둠골 캠핑장이라고 낡은 나무 간판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캠핑장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캠핑장은 다소 낡고 관리가 덜 된 모습이었다.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했고 시설물들은 녹슬고 낡아 있었다. 캠핑장 사무실로 보이는 작은 컨테이너에서 캠핑장 사장이 나왔다. 어서 오세요. 어둠골 캠핑장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장님은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캠핑장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씁쓸했다. 사실 최근에 태풍 때문에 캠핑장이 좀 망가졌어요. 시설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도 숲은 정말 좋죠. 공기도 맑고 밤에는 별도 잘 보일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자연을 즐기러 온 거라서요. 혜린이 말했다. 사장님, 혹시 캠핑장 이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사장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데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가 산속이라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캠핑장 이름이 어둠골이잖아요.
옛날부터 이 숲에 안 좋은 소문이 좀 있어서 밤에는 괜히 으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캠핑장의 낡은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네 사람은 낡았지만 한적하고 자연 속에 파묻힌 듯한 어둠골 캠핑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캠핑장은 점점 어둠에 잠겨들었다. 텐트를 완성하고 숯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어둠은 짙게 내려앉아 숲을 삼켜버렸다. 준비를 마친 네 사람은 캠핑 의자에 앉아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훈과 수아는 캠퍼스 커플답게 서로에게 장난을 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민주는 혜린이 구워주는 고기를 묵묵히 받아먹으며 간간히 이야기에 참여했다. 혜린은 꼼꼼하게 챙겨온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고, 네 사람은 캠핑의 낭만과 우정을 위하여 건배를 했다. 밤은 깊어지고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네 사람은 학과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꽃피웠다. 민주는 평소에는 소심했지만 술 기운 덕분인지 조금씩 말이 많아졌고, 혜린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수아는 캠핑장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아가 장작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밤 되니까 진짜 무섭다. 아까 낮에 봤던 그 활기찬 캠핑장은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곳 같다. 근데 사장님이 어둠골 숲에 안 좋은 소문이 있다고 했잖아. 혹시 무슨 소문인지 물어봤어?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그냥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만 하던데. 뭐 을에 있는 숲속 괴담 같은 거 아니겠어?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어둠골이라니 이름부터가 너무 무섭잖아.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어. 혜린이 민준을 타박하며 말했다. 좀 씩씩하게 굴어, 민준아. 겨우 이름 무섭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혜리나, 민준이 너무 뭐라 하지 마. 나도 밤 되니까 왠지 모르게 좀 으스스하긴 해. 숲이 너무 조용하고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야. 갑자기 숲속에서 끼익 하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학생들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거 봤어? 아까 그 소리 뭐야? 수아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글쎄, 고란이나 멧돼지 같은 걸까? 아니면 수아는 말을 멈추고 숲속을 응시했다. 잠시 후 숲속에서 다시 한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혜린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진짜 곰이라도 나타난 거 아니야? 지훈이 손전등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일단 나가서 확인해보자. 다 같이 조심해서 움직여. 지훈은 손전등을 켜 숲속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다. 수아, 혜린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훈을 따라 나섰지만 민주는 겁에 질려 캠프파이어 곁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헤집고 나뭇잎 그림자가 괴기스럽게 흔들렸다. 숲은 짙은 침묵에 잠겨 있고 간간히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요한 숲속,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 모든 것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때 수아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수아가 작게 속삭이며 말했다. 저기, 저거 봐. 수아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나무에 붉은 페인트로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짐승의 발자국 같기도 하고 기하학적인 도형 같기도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문양이었다.
캐린이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낙서 같지는 않은데 페인트도 엄청 오래된 것 같고 일부러 그린 것 같아. 저 문양 왠지 기분 나빠.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저 문양 처음 보는 것 같아. 혹시 여기 원래 뭔가 있었던 곳인가? 무슨 미신 같은 거랑 관련된? 그때 수아가 문양 옆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수아가 말했다. 아, 이거 봐. 수아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나무 막대에 붉은 천이 묶여 있고 그 아래에는 달개 깃털과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섬뜩한 분위기에 지훈과 혜린은 숨을 죽였다. 혜린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했다. 이거 혹시 굿 같은 거 아니야? 무슨 저주 같은 거 하는. 지훈이 침착하게 말했다. 진정해, 혜린아. 아마 그냥 예전에 여기서 무속신앙 같은 걸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캠핑장으로 돌아가자.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잠깐만, 지훈아. 저쪽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이 길 따라 더 들어가면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수아는 손전등 불빛을 길처럼 보이는 어두운 숲속으로 비췄다. 희미하게 좁다란 오솔길이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지훈이 망설이며 말했다. 수아야, 괜히 더 깊이 들어가지 마. 길 잃을 수도 있고 위험할지도 몰라. 수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에이, 괜찮아. 금방 갔다 올게. 혹시 알아? 이 숲에 얽힌 비밀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을지. 결국 수아의 고집에 지훈과 혜린은 마지못해 수아를 따라 좁은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솔길은 점점 더 어둡고 좁아졌고 주변은 온통 덤불과 나무들로 뒤덮여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듯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수아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수아가 속삭였다. 저기 앞에 뭔가 있어. 지훈과 혜린은 긴장하며 수아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나무 판자로 지어진 듯한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낡아 보였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혜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뭐야? 저런 곳에 집이 있다니. 사람이 사는 곳일까? 수아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글쎄, 한번 가까이 가보자. 수아가 조심스럽게 낡은 나무 집으로 다가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찢어진 창호지로 가려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집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수아가 놀라며 말했다. 어? 불빛이 여기 사람 살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섣불리 들어가지 마.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수아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정적이 흘렀다.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수아가 문을 두드리고 말했다. 저희는 길을 잃은 캠핑객인데요. 혹시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이 열린 틈으로 어두컴컴한 집안이 드러났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복 차림의 여인이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은 깊게 그늘져 있었다. 묘한 분위기의 여인은 다름 아닌 무당이었다. 무당이 낮게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느냐? 수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네. 저희가 캠핑 왔는데 길을 좀 헤매서요. 혹시 잠시만 쉬어갈 수 있을까요? 무당은 말없이 수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왠지 모르게 섬뜩하고 소름 끼쳤다. 무당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지막히 말했다. 들어오너라. 무당의 허락에 수아, 지훈,
캐리는 조심스럽게 무당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안은 낡고 허름했지만 묘하게 정돈된 느낌이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제단 위에는 향이 피워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탁한 공기 속에는 묘한 향 냄새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그림과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북과 진 같은 무구들이 놓여 있었다. 캐린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 혹시 여기 혼자 사시는 건가요? 무당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3개 꺼내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라 세 사람에게 건넸다. 차라도 한 잔 마시거라. 지훈이 찻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둠골 캠핑장에 캠핑 온 대학생들인데요. 혹시 이 근처에 캠핑장으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무당은 차를 마시는 대신 세 사람을 번갈아 퀭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섬뜩했다. 무당이 나지막히 읊조리듯 말했다. 어둠골, 어둠이 깃든 골짜기, 예로부터 홀령들이 떠도는 땅. 수아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혹시 사장님이 말씀하신 숲에 안 좋은 소문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무당은 수아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 숲은 저주받았다. 캐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주요? 저희는 그냥 캠핑하러 온 건데 저희한테 무슨 저주가 내린다는 건가요? 무당은 혜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제단 위의 향로에서 향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집 안은 더욱 몽환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무당은 향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이미 너희들은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다. 지훈이 조금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냥 길을 잃어서 잠시 쉬어가려고 들른 것뿐이에요. 저준이 뭐니 하는 건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당은 지훈을 싸늘하게 쏘아보며 말했다. 미신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숲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당은 갑자기 손뼉을 짝 쳤다. 순간 집 안의 모든 창문과 문이 굳게 닫히고 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바깥에서 불어오던 바람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세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서로를 바라봤다. 무당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수아가 드디어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잘못했어요. 저희 그냥 캠핑장으로 돌아갈게요. 제발 저희 좀 보내주세요. 무당은 수아의 애원에도 아랑곳 없이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북채를 집어들었다. 둥둥 북소리가 났고 둔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북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커져갔고 점점 더 섬뜩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집 안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듯했고 세 사람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무당은 북을 치면서 쉰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고대 언어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주문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바깥에서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마치 숲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그들을 위협하는 듯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있는 힘껏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문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기적처럼 문이 열렸다. 지우는 수아와 혜린의 손을 잡아 끌고 무당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에서 광적인 북소리와 주문 소리가 쫓아오는 듯했지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숲속으로 정신없이 내달렸다. 숲속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무당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들은 곧 깨달았다.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사방은 온통 똑같은 모습의 나무들 뿐이었고 어디가 왔던 길인지 어디로 가야 캠핑장이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숲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울부짖는 듯했다. 캐린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길을 잃었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수아도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무당, 그 무당 진짜 무서웠어. 저주가 시작됐다고. 정말 어떡해. 지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괜찮아, 진정해. 일단 여기서 캠핑장 방향을 찾아보자. 분명히 어딘가 캠핑장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야. 하지만 숲은 너무나 어둡고 깊었으며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인 채 지훈, 수아, 캐리는 절망적인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캠프파이어 곁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이화 저주의 시작. 다음 화 예고. 무당집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길을 잃은 지훈, 수아, 혜린.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숲속을 헤매던 중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 한편 캠핑장에 홀로 남겨진 민준에게도 예상치 못한 섬뜩한 그림자가 들이우는데 2화 저주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난다.